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마녀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네. 을사년의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거예요. 네네네.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지만은 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약간 원숭이띠의 기운을 놓고 봐주신 거니까 그쵸.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재미있게 맞아요. 참고 정도로 할 수 있게끔 네네네.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네. 먼저 원숭이띠 분들이 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원숭이띠. 자, 특징. 호기심이 많고, 지적이고, 또 그리고 재치, 유머 감각이 좋다. 자신감이 많고, 또 리더십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치만 또 단점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요. 다재다능하나 어떻게 보면은 좀 경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재능을 믿고 조금 이런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까부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만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또 그 영역에 대한 또 집착과 또 끼가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원숭이띠 분들 중에 바람둥이들이 많아요. 네. 좀 일부 종사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있겠네요. 저도 왜냐하면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또 원숭이 분들이 사실적으로는 뭐 그런 바람기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진짜 다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끼들을 좀 좋은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는 장점이 더 많은 원숭이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숭이띠 분들 2025년이라는 을사년 해운년으로 봤을 때 네네. 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요? 2025년 을사년 원숭이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풀어왔는데, 원숭이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올해가 풀려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삼재였기 때문에 풀려야 정상인데 올해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원숭이 분들이 보시면 아니 3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하고 이제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다 힘들진 않겠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내 것을 뺏기는 겁살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한 욕심이라던가 또한 과한 집착, 그리고 사람과의 또 금전 소식, 금전 거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런 한 해가 된다. 특히 이제 이 결과가 후반에 가다 보면은 두드러지게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금전 거래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올해는 지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금전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또 왜 그런 뭐 계약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변동, 이동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각별히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 분들은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욕심을 내시다가는 진짜 가지고 계신 것도 뺏길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보면은 그러면 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가? 그렇게 체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돈 욕심, 그러니까 돈 거래, 그런 뭐 사업적인 뭐 투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곤 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올해까지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이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원숭이띠들이 금전적이나 사업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연애 쪽으로는 보면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아까도 그랬잖아요. 원숭이띠들 끼가 많고 또 다재다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자들의 이제 관심이 늘어나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연인들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짝이 계신데 또 새로운 연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눈을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신다고 하신다면 또 괜찮고,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삼각관계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또 만약에 용기를 조금 내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는 그런 연애운이 들어와요, 올 한 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애 쪽에는 올 한 해는 원숭이띠 분들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삼재가 끝나면서 뭔가 답답했던 걸 좀 해소하려고 조바심 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까지만 조금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삼재였다고 막 올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영상은 참고로는 하셔야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특히나 저는 걱정되는 거 금전거래예요. 그런 거는 올해까지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이 어떤 그런 손재수라던가 이미 그런 발생하신 분들 혹은 그런 게 좀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개별 상담하셔서 네네. 좀 좋은 해결 방안을 얻어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도 태극신당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 이제 2025년 이제 새해 을사년 이제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의 2025년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은 좀 어떤 뭐 성격이나 어떤 성향 아니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원숭이는 약사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 쉽게 하는 말로 영악하다, 영리하다, 네네. 잔재주가 많다. 음. 그런 쪽의 사람들이죠. 머리가 좋다. 그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고난이 좀 많죠. 아, 원숭이띠가 아무리 영악하고 영리하고 해도 개 중에 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똑같은 띠를 타고나도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운세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숭이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좀 많죠. 어떤 그 원숭이띠들이 보통 보면 무신생이 좀 많이 고단한 삶을 살은 사람이 좀 있죠. 예, 고단한 삶을 살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원숭이띠 중에서 제일 좀 힘든 삶을 살았다. 어중간한 나이인데도 네. 우리처럼 나이 우리보다 연배 있는 사람보다는 그 밑에 우리 중간쯤 되는 사람인데도 좀 이렇게 그 요즘 노총각도 좀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뭐 시대 흐름도 많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 자체는 뭐 주변 사람이나 아니 사람을 대하는 이런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나쁘진 않죠. 아 나쁘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영리하고 영악하다. 네네. 영리하다. 보통 우리가 짐승으로 보면 되게 영리하잖아요. 네. 영리하다 보니까 사람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죠. 삭삭하고 뭐 좀 뭐 남자들은 여자로 비유를 하다 보면 좀 삭삭하고 이 잔정이 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인가 보네요. 예, 주변에 뭐 그렇게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그건 사주는 확실하게 봐야 알겠지만 네네. 그래도 달과 생일을 알아야 그걸 확실하게는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다. 이 원숭이띠 분들 봤을 때 이분들의 2025년 전에 2024년은 좀 어떤가요? 안 좋았죠. 삼재였으니까. 이제 원숭이띠가 나갈 삼재잖아요. 나갔잖아요. 이제 작년으로 인해서. 네네. 작년으로 인해서 나갔는데 생일이 늦게 있는 사람들은 삼재가 늦게 나가는 거고요. 네네. 생일이 이제 앞에 1월, 2월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나가는 거고 삼재를 이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삼재가 이제 그 치고 나가지 않고 들을 삼재 누울 삼재에 좋았던 사람은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거고 누울 삼재, 들어올 삼재에 안 좋았던 사람은 네. 나갈 삼재에 그래도 원만하게 치진 않고 나가신다. 그럼 이제 삼재도 끝나다 보니까 또 새해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2025년 을사년에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선생님? 싹 좋은 사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썩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해무덕.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다. 그 중에서 나이별로 보면 34살 되는 임신생도 네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그냥 무해무덕으로 지나가고 무신생도 마찬가지고 병신생은 좀 아프겠고 네.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좋은 운이 있고 나쁜 운이 있고 중간 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것도 아니고 최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응? 크게 좋은 일도 없고 크게 나쁜 일도 없고 무해무덕.
그래도 걔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생일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사주만이 많이 다르니까. 전체 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거 없고 크게 나쁜 거 없고 아, 그래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건강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원숭이띠 분들이 이런 운기 하나쯤 좀 그래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싶은 운기 한 가지만 꼽아줄 수 있을까요? 직장운. 직장운. 직장운이라는 거는 뭐 이직이나 이직할 사람들은 조금 뭐 내나 동등한 곳에 이직을 하더라도 거기 가면 그 동안에 뭐 내가 인정을 못 받았던 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직 이런 거, 직장 같은 거 사업하는 사람은 요즘 뭐 작년 한 해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2024년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올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뭐 생일이 좀 빠른 사람은 상반기부터 조금 좋아질 것이고 네네. 생일이 늦은 사람은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것이고 장사도 하반기 돼야 상반기에 아무리 잘 되다 유명한 집 말고는 솔직히 우리 시국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뭐 그래도 먹거리다 보니까 장사가 크게 안 된다 해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좋아지실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그래도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안 좋은 것도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아니면 좀 더 조심하면 좋겠다 싶은 게 좀 더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숭이 띠분들이 네네. 이 되는 일이 갑자기 안 될 일이 있거나 이직을 준비를 했는데 이직이 뭐 갑자기 안 되거나 그런 슬럼프에 빠질 경우가 있는데 그 시기가 한두 달밖에 안 되니 네네. 조금 견디시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직이건 장사를 하시는 분이건 직장에 뭐 있으신 분이건 사업은 솔직히 요즘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뭘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분이 있으면 좋은 분들도 있듯이 그런 네네. 거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쁜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원숭이띠 분들의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담을 받아본다면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선생님? 완전 다르게 나오죠. 전체적인 거하고 달과 생일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 정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와 점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감독님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상도 봐지고 뭐 이런 여러모로 좋아지는 건데 그래도 상담을 할 때도 통화를 해도 달, 생일, 뭐 날, 원숭이라도 그렇게 나와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네.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원숭이띠 분들에게 새해 인사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2024년 힘들게 지나오신 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도는 밝은 해가 푸른 청에 뱀의 달이라 그래도 괜찮으시니 힘내시고 건강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자리 잡고 있는 주황산 부적도사를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2025년 일사년 운세를 좀 이제 띠별로 네.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도 어떤 띠 차례가 좀 다가왔을까요? 지금은 원숭이 띠가 지금 네,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원숭이 띠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새해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새해 운세 좀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만의 뭐 성격이나 성향 아니면 뭐 특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원숭이 띠가 작년 한 해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 좀 뭐 시련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올해는 햇볕이 쫙 나는 해입니다. 원숭이띠가 올해는 아주 좋은 해예요. 그래서 원숭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원숭이는 정말로 진짜 이런 독에다가 그물을 갖다 숨겨놔도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예, 원숭이가. 그래서 올해는 원숭이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원숭이 띠분들이 올해 좀 많이 좋은 편인가 보네요. 네,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많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은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들만의 좀 뭐 성격이 좀 있어요? 원숭이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머리가 좋으면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발등을 자기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때는 한 번 정도 두드려 보고 한 번 정도 이야기해 보고 그때 만약에 대화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체인점을 하면은 바로 돈 주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좀 어때요? 인간관계는 정말로 우리 원숭이띠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하. 왜냐하면 원숭이띠가 제가 그랬잖아. 굉장히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깨가 많고 이분은 손해볼 짓을 안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하나 만난다 하더라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다 이렇게 포옹을 해가는 그런 원숭이띠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띠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무신생이 있어요. 제일 좋은 띠가.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만약에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업을 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보태준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문서를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우리 무신생이 있다면 거기다 또 하나 말하자면 경신생이 있어요. 자, 경신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우리 무신생하고 같이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아주 돈 버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런 걸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투자를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도 후에 꼭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원숭이띠 분들 자체가 네. 또 작년까지 삼재였다 보니까 네네. 좀 많이 힘드신 세월을 많이 지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진짜 힘들죠. 그렇죠. 네. 그 원숭이띠 분들이 삼재 때 네. 좀 얼마큼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작년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구름이 많이 끼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쫙 나는 해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조금만 풀빵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해를 고생했다면 올해는 굉장히 풍성하게 돈을 많이 벌으라는 운세를 갖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은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올해 네.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적으로 기대하면은 뭐 땅을 산다든지, 네네. 뭐 그다음에 뭐 집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체를 늘린다든지,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힌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아까 말했다나 이제 경신생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꽂혀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금전적으로 좀 잘 풀리나 보네요. 그렇죠. 금전적으로 잘 풀리니까 모동적으로 이제 내가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장에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겠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 다른 장사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이제 또 불어나고 또 돈이 통장에 꽂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로 이제 1월 달이잖아요. 음력으로 말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배부르지는 않나요. 그래서 1, 2, 3, 4 쭉 가시면서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은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좀 올 한 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어떤 게 좀 있나요? 야, 이제 우리 원숭이띠가 조심해야 될 게 병신생이 있는데요. 이 병신생들은 내가 돈을 그동안 벌어난 돈이 나가라는 운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어난 게 나가면은 안 되니 네네. 요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형제간이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준다고 생각하실 때는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병신생의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돈을 빌려좀 받지 못하니 네네.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행을 많이 다니면은 장수하는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많이 손을 잡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오래 장수를 한다는 사주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원숭이띠 분들 네. 이렇게 알아봤지만 네. 원숭이띠 분들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삼재를 피해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네네. 뭐 올해 들어와서 좀 더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하지만 이게 이런 건 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게 좋은 것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가 좋죠. 그런데 원숭이 띠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고 예를 들어서 넘어질 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운을 막아가는 걸 정도는 하나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 친구 만나 술을 마신다고 할 때는 조금 한 발 정도 물러서서 양보하고 나중에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원숭이띠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본다면 선생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보고 네네. 한번 더 좋은 운기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네. 원숭이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원래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모든 것을 운수대통 하시기를 이 제자가 빌고요. 이 제자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적 한 장으로 진짜 고생 끝, 고민 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좋은 부적이니까 이런 걸로 하나 지니고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